그치지 않고 저렇게 시와 시민이 꾸준하고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일어나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도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좀 꾸준하게 일목요연하게 좀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공기 속에서 숨 좀 쉬자고요. 네. 이 환경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환경교육 시작하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표와 포스터부터 좀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 참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유난히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 기억에 아주 안타깝게 남아있는 것이 해외 입양아의 파양 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한 외국 외교관의 몰지각한 파양으로 낯선 타국에서 국제 미아가 될 뻔했던 제이디 양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양부모에 대한 분노로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국내 입양의 대안으로 활용됐던 해외 입양, 문제는 없는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양부모에게 버림을 받거나 양부모에 의해 목숨까지 잃은 두 사건. 해외로 보내는 것이 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처음에 할 때부터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입양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섬찟하죠. 충격적이죠. 의료관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고위층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충격적이지. 네, 그동안 해외 입양 보낸 아이만 15만 명. 우리의 해외 입양이 가진 어두운 이면을 진단해봅니다. 제이디 양 사건은 네덜란드 외교관 부부가 한국인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자녀 출산 후 돌연 파양한 사건인데요. 정부 기관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고요. 네. 제이디 양을 입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섰죠. 네. 하지만 해외 입양의 실패는 그동안 늘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6살 때 해외 입양됐지만 지난 2007년 1월 한국에 영구 귀국한 윤주희 씨. 그녀는 입양 보내졌던 당시의 아픈 상처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는데요. 같이 않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제발 여기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말 잘 들을게요. 제발 보냈지만 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혼자 된다는 것이 두려웠겠죠. 네, 그녀는 얼마 전 자서전을 썼습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입양 관계하는 것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한테 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양부모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양아버지와의 관계에 상처가 많았던 윤주희 씨. 제가 아주 자기 불쌍했어요. 제가 정말 재수 없는 여자 입양했어. 제 아빠가 나쁜 짓 했어. 내가 왜 이거 다 겪었어요. 네, 우리나라 해외 입양에 대해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 사회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미혼한 여자 받을 수 있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여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한국 사회 이렇게 하면 그 여자가 용기 있어 자기 아기 혼자 키울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버림받는 아기 치를 수 있어요. 그거 들을 수 있으면 입양 안 해도 돼요.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1972년 미국에 입양됐다가 역시 그곳에서의 적응에 실패하고 얼마 전 한국에 돌아온 제인정 씨. 현재 해외 입양을 반대하는 모임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해외 입양이 아이에게 가정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So this is very old. This is from 1972. When I was adopted, but already you can sort of see the consumer or shopping aspect. Here's mine. What is the adoption fee? At that time, my cost was between $400 to $800, and of course now we know it's about $20,000 to adopt a Korean child. So these are the sorts of decisions people make when they're shopping. So they look at cost. Do I qualify? What kind of child do they want? How long is it going to take to get the child? 네, 7, 80년대 미혼모의 급증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해외 입양 건수. 90년대부터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한 해 2,000명 이상의 아이가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입양기관에서는 아이가 입양되는 나라와 양부모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가정조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홈스터디까지의 과정은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나라 입양법, 그 주의 입양법 이런 것들 다 따져서 입양기관을 통해서 하시면 저희한테 이제 넘어와서 저희가 여기서 리뷰를 하죠. 네, 사전 심사를 직접 하고 있지 않다면 국적 취득 확인 등 사후 관리는 직접 하고 있는지 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습니다. 국적 취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개월이면 미국 같은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6개월 된 현장에 저희 1년 정도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사후 관리를 하고요. 저희하고 협력해서 일하는 미국에 있는 입양기관에서 하시죠. 네, 결국 해외 입양아의 양부모에 대한 사전 심사부터 입양 후 사후 관리까지 모두 해외 입양기관의 서류에만 의존한다는 것인데요. 해외 입양아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저희들도 그 해외 입양에 대한 사후 관리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입양 아동이 그 해외로 가서 현지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파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해외 입양아들이 어떤 서비스 욕구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입양 기관을 통해서 그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에 대한 그 사후 관리 대역을 저희들이 받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하는 이제 세부적인 그 데이터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양기관과 보건복지부의 사전 사후 관리가 허술한 사이 해외 입양됐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 살고 있는 해외 입양인들은 현재 30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찾아온 해외 입양인들이 잠시 머무르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낯선 나라와 낯선 양부모에게 보내는 것이 이들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에 이들이 다시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외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동 복지가 더 이상 아니고 이것은 아동에 대한 하나의 국가의 폭력이고 그리고 아동의 인권에 대한 학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도가 담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제이드 양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더 이상 가족 해체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전면적으로 경주해야 되고. 네, 중요한 것은 해외 입양을 가는 아이가 낯선 나라와 가정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지 입양아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작년 9월 통계로는 이 국내 입양아 숫자가 이제 해외 입양아 숫자를 좀 넘어섰다라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절반의 숫자는 지금 해외로 입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사전 조사 고려 또 계획이긴 하지만 아직 안 돼 있다 때문에 네. 좀 대책이 더 마련돼야 될 것 같군요. 계속 서류로만 이어진다는 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또 문제는 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라는 이런 방안만으로는 해외 입양 수를 모두 커버하기라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도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이런 미혼모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 해외 입양이 계속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OECD 국가면서도 최고의 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라는 거는 사실 그거는 사실 뭐 겉들 소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입양아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안 생기려면 법과 제도 바뀌는 것보다는 사회 편견이나 인식이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혼모도 내 아이를 키울 수 있고 혹은 독신이라도 아이를 입양해서 떳떳하게 키울 수 있으면 되는데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해서 공공연하게 밝혔거든요. 그 아이가 올해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면 다 이런 인식들이 바뀌어지고 해외 입양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버림받고 상처받은 해외 입양아들이요 조국을 찾아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또 제2의 외국인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